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진행을 맡게 된 김용롱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더 쉽고 재밌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의 시사와 상식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또 질문하는 사이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핫한 이슈들 준비했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심층 토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참좋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그리고 프라임스탁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볼지 화면 통해서 먼저 함께 확인하고 오시죠. 글쎄요, 저도 궁금합니다. 대마초 테마를 우리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시장 안에서는 어쨌거나 시장 참가자들이 테마를 하나 만들긴 했는데 이게 왜 나왔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먼저 이 대마초 테마죠. 아직 좀 익숙하진 않거든요. 이게 왜 나온 겁니까? 우리 시장에서. 저도 이제 증권 시장을 봐온 지 꽤 오래됐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대마초 테마주는 정말 처음입니다. 사실 지금 테마주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투자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꺼려지는, 굉장히 이제 투기성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 테마는 사실 주식시장의 영원한 어떤 주제입니다. 네. 100년 역사인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테마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펀더멘털, 실적의 근거 없이 루머에 의해서 이제 어떤 주가 급등락을 목적으로 치고 빠지면서 어떤 피해를 양산하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양산하는 부분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테마주가 전부 이 부정적 이미지의 어떤 온상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올해 들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테마 열풍의 대마초 테마주 가운데 이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이제 뉴프라이드라는 기업 그리고 오성 LST라는 그룹이 그 주역인데요. 사실 뉴프라이드라는 기업의 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자동차 부품 판매 업체입니다. 예. 근데 갑자기 웬 뜬금없이 이제 대마초 테마주를 엮이느냐? 이 회사가 이제 지난해 말 미국에서 대마초 상품화를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두 달 새 주가가 뭐 거의 대여섯 배 이상 급등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LCD 장비 업체는 오생 LCD도 비슷한데요. 지난달 말 이제 미국의 의료용 마리아나 제조업체와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달여 만에 주가가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이제 국내는 사실 대마초는 불법입니다. 네. 마약류로 분류가 돼서 불법인데 최근 이제 미국 29개 주, 캐나다에서는 이 의료용 이 대마초의 사용이 합법화된 등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해외 대마초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국내 상장사들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주가가 이제 급등락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제 투자 주의보를 내렸는데 이유는 크게 이렇습니다. 최근 1개월 동안의 관련 종목의 주가 변동성을 보니까 너무 크게 확대가 되면서 투자 위험성이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예. 특히 이제 인터넷, SNS를 통해서 대마초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된 혹은 이 축소성 이제 허위 정보가 유포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대마초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가 대부분 사실은 제조업체다 보니까 이제 이들 사업과의 관련성도 적은 데다 또 공통점이 회사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진한 곳이 많기 때문에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개론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차차 저희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아마 지난주 뉴스 보신 분들 중에서는 그
대마초 판매한다고 갑자기 줄을 길게 늘어선 장면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잠깐 해주셨지만 이제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제 합법화가 되면서 이것 때문에 좀 엮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테마군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말씀해주신 두 종목이 오성 LST하고 뉴프라이드였습니다. 이게 지금 보신 것처럼 대마초 합법화가 미국에서 되면서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되면서 과연 이 두 종목의 최근 흐름이 어땠는지도 그러면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팀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대마초 관련 테마가 부각이 된 건 가장 최근에 12월 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얘기는 올해 2월 달부터 뉴프라이드 소위 말하는 증권 찌라시 통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이슈가 되진 않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 대마를 재배하는 업체라든지 그리고 대마를 유통하는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부각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400%가 넘는 주가 급등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뉴프라이드 같은 게 1차적인 시세가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소위 말하는 시세 끝자락에서 마지막 어떤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마로 끝나게 된다면 아마 지금 수준에서 주가가 마무리가 되겠지만 만약에 합법화는 수익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실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면은 테마에서 소위 말하는 섹터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성 LST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좀 걱정이 되는 회사인데 주가 상태는 좋지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동전주거든요. 동전주인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단순 테마로 인해서 엮여서 주가 급등하고 난 이후에 다시 시세가 식어버리는 현상이 좀 발생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가능성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능성을 보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성 LST보다는 아무래도 뉴프라이드 쪽이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연관성을 봤을 때 더 높은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게 진행이 다 된 후에의 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국내 시장에서 좀 이렇게 핫하게 되고 있는 것이 그냥 근거 없이 대마초 합법화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왈가왈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점이 이게 정말 실체가 있는 테마군인가 라는 것을 저희가 직접 한번 제작진이 회사에다 연락을 해봤는데 뉴프라이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오성 LST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미국 대마초 사업 진출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시를 통해서 보시는 그런 내용과 비슷하게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인수권부터 해서요.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브레이크를 거면서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불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대마초 관련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까? 글쎄요, 이게 아직 이제 국내에 첫 등장한 이제 대마초 관련 이제 테마인데다가 그리고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 마약류 관리법이 굉장히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분류가 돼서 대마초는 위법사항입니다. 판매도 그리고 생산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는 의료용 대마초 판매가 합법된 곳이 미국은 전체 50개 주 아닙니까? 29개 주에서 의료용의 판매가 이제 합헌 결정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기호용 그러니까 자기 기분 성격에 따라서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이 대마초를 흡입할 수 있는 게 만 20 이상 성인의 경우입니다. 28g 이하까지는 대마초도 살 수 있다. 이런 법안이 지금 50개 주 가운데 6개 주에서 이제 합법화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거론된 기업들이 이제 현재에다가 이제 재배하고 판매한다. 업계에서는 아직 국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국제 변호사들이 이제 유권 해석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업계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 국내법 위반이긴 국내에서 판매한다면 재배하고 판매한다면 국내법 위반이지만 이게 이제 이 한국의 형사적 처벌이 어려운 국지적 논의로 들어가면 미국에서 이제 영업소를 두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유권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덧붙이자면
오성 LST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이 맞아요. 네. 근데 뉴프라이드는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본다면 뭐 미국 법이나 이제 국내 법에 이렇게 경계선을 놓게 본다라면은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한국 법에 그렇게 접촉이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제재를 네. 할 딱히 방법은 없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닥이죠. 코스닥에 예. 상장한 1호 미국 기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뉴프라이드 같은 게 조금 차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얘기 나온 네. 김에 사실 이 두 기업 모두가 네네. 대마초 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들은 아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 오성 LST, 뉴프라이드 네. 원래는 어떤 기업이었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소장님께서 잠시 말씀하셨지만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타이어를 유통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전혀 모를 거예요. 이 회사가 태국 홈쇼핑에 진출해서 홈쇼핑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네.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이게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2010년 7월 달에 그 태국 홈쇼핑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방송 콘텐츠,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 유통을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서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좀 부각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타이어를 유통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유통을 중국 타이어 업체와 미국이라든지 한국에서 타이어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가 미국 쪽에서 그 아리아 스탠다드 홀딩스라는 그 지분을 미국 본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대마 사업에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아리아 스탠다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네바다주 중심에서 연 3,000km입니다. 예. 3,000km가량의 대마를 현재 실적으로 일회용, 기용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업체를 인수를 했고 9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대마초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기업인 사무엘윤이라는 회사를 실적으로 인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인수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대마 판매권에 대한 허가 신청 접수를 받고 난 이후에 사업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LA 쪽에 1호 판매점 현재 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실적으로 이런 유통점을 열게 되면서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유통점을 열었다는 근거 자체가 이후에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서 대마초를 재배를 하고 불법이든 그와 달리 미국에서 이 유통사업권에서 수익이 발생이 되게 된다면 매출로만 연결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라고 봐져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마리아나, 우리 같은 경우는 대마초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마초를 국내에서 재배를 하고 있어요. 예. 불법이 아니라 재배를 하고 있다고요. 네. 안동 지방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혹시 광해란 영화 보셨어요?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중간 부분에 그 대마밭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대마를 재배를 하다가 그게 불법으로 바뀐 게 1990년대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대마 전체가 불법이 아니라 대마 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삼이라 그러죠. 네. 옛날 옷을 만드는 섬유 의류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줄기가 아니라 꽃하고 이파리 예.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를 안동지방에서는 그 줄기만 재배를 하고 잎과 꽃 같은 경우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재배는 불법이 아닌데 이 분리를 해야 되겠죠. 줄기는 유통을 해야 되지만은 꽃과 잎 같은 경우는 불법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7월달에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는 기호용 대마에 대한 합법화를 하게 되면서 이 판매가 매출이 4배, 5배가량 뛰어넘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출과 연결이 되게 된다면 지금 합법화된 의료용 대마초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20억 달러 정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불법 같은 경우는 한 57억 달러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합법으로 넘어와가지고 이 57억 달러가 전체 어떤 대마 사업권으로 확보가 되게 된다면 87억가량 매출이 발생이 되는데 예. 이 대마 같은 경우에는 15%가량의 세금으로 현재 책정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57억 달러에서 10억 달러가량,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1조가량 되는 돈이 세수로 거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인 발의를 해서 합법화를 했을 때 어떤 미국 측면에서 세수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근데 이제 네. 팀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혹해가지고 설득당할 뻔했는데 이게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유통권을 따냈어도 네네. 어쨌거나 여기서 실제로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게 합법화된 미국에서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물론 일주일밖에 지나진 않았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갑론을박이 네. 이제 합법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치명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거나 안 된다라는 건데 우리 시장에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 2015년 정도였나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때 상장했어요. 작전 의혹 이게 한번 있었죠. 이게 말하기 좀 조심스러울 수는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엮이고 엮여서 투자자들은 이거 네. 그냥 좀 불안해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테마
여기서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걱정하시는 대로 네. 아마 요런 테마들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손실이라든지 깡통 계좌라든지 이런 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인데 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부분이 매출과 연결이 되고 그 미국 본사 어떤 실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실적으로 연결이 되게 된다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좀 봐집니다. 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뉴프라이드는 국내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이 국내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전혀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유통 판매권을 가져오게 되면서 얼마만큼 매출이 향후에 발생이 될 것인가 중요한데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 대마초 판매 운영권의 수익의 60%가 발생하는 곳이에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정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호용으로 분류가 되는 57억 달의 매출이 여기서 10%만 뉴프라이드가 유통으로 가져오게 된다라면 네. 분명 실적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실적주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뉴프라이드 예전에 논란이 있었지만은 좀 환골 탈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네. 있지 않겠나라고 좀 좋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금융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지금 뉴프라이드의 경우에는 지난 2015년부터 실적을 보면 예. 3년 연속 적자 기업이에요. 예. 사실 이건 퇴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을 보니까 2015년에 725원 정점을 찍은 이후에 2016년에 617억 원으로 줄었고요. 영업 적자 폭이 42억 원에서 157억 원으로 대려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고 지난해에도 분기별 영업 적자가 누적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또 하나 이제 잘못하고 있는 게 지적하셨습니다만 2015년에는 중국에 면세점 사업하겠다. 네. 사업 계획 발표하면서 주가 뻥 튀어놓고 그다음 예. 결과물이 없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주주가 그동안에 굉장히 그 사이에 틈 타서 주가 급등한 틈을 타면서 장내 매도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태를 보게 되면 사실 중국 기업들, 뭐 중국 원양자원이라든가 이런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상장하는 건 좋은데 상장하고 난 다음에 그 행태를 보게 되면 예. 어떤 사업 계획을 공시를 통해서 올려놓고 주가를 올려놓고 네. 실제적인 실적이 없이 그 주가 오른 것을 개미들한테 덤터기를 준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금감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 유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주가를 띄우고 난 뒤에 대주주가 매도한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참 올바른 지적이라 좀 봐지는데 예. 그렇게 따지면 바이오 기업들은 거의 다 퇴출이 돼요. 실내로 예. 메디포스 같은 경우에 무릎 연골치 요정의 카드 시스템이 출시가 되게 되면서 주가가 2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20만 원까지 상승하고 난 이후에 대주주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한동안 주가가 계속 밀렸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최근에 카드 시스템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주가 좀 안정을 찾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주로 바이오 기업들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안내과 같은 테마주들도 마찬가지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쁜 행태에 대한 어떤 올바른 지적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은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떤 환골 탈퇴라든지 개과천선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이 분명히 있고 실체가 연결이 되게 된다라면은 저는 거기까지는 조금은 봐줘야 되지 않나. 예. 좀 그렇게 봐줘요. 두 분의 이제 시각이나 보는 관점이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좀 듣다 보니까 두 분 다 맞는 얘기긴 해요. 예, 맞는 얘기긴 한데 이제 팀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항상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팀장님께서는 어떤 대주주랄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 접근을 할 때 또 주주로서 안 그러면 회사로서 지켜야 될 의무를 최소한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신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도 대마초와 관련된 거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주요 포털에다가 대마초만 쳐도 바로 먼저 나오는 게 이게 마약 중독 치료 뭐 이런 사이트나 전화번호 알려주고 그리고 뭐 댓글만 보더라도 긍정적인 쪽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이 테마군을 아무래도 건강하게 형성을 하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두 종목에 집중할 필요는 없으시고 그런데 요즘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이 두 종목을 집중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각을 좀 더 넓혀서 저희가 대마초와 관련된 테마주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그거 말고 테마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앞서 이제 방송하기 전에 제가 소장님과 테마주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테마는 주식시장에 항상 형성되기 마련인데 하지만 이것이 정말 근거 없이 펀더멘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테마주들이 형성돼서 급등락, 뭐 작전 이런 게 있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 테마가 형성이 돼서 앞서 이제 제도권적으로 편입이 되면 뭐 업종군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앞서 뭐 바이오 테마를 말씀하셨는데 그 테마가 형성이 돼서 거품이 꺼지게 되면 좋은 테마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오 기업들이 수백 개가 있지만 그중에 옥석가리가 진행이 됩니다. 예. 분명히 정말 실적과 연계된 기업에게는 살아남아서 그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분명히 좋은 테마는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처럼 마약류나 아니면 도박류나 네. 우리가 지금 굉장히 꺼리는 사행성 산업과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지금까지는 영업을 잘 못했는데 네. 갑자기 이 사업 하나만 하면 대박 날 것 같다라는 굉장히 환상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네, 요즘에 물론 많죠.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가 깔리지만 그 부분이 마약류라고 한다면 굉장히 꺼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보면 지난해 그 주식시장을 휩쓸었던 게 가상화폐 테마주, 예. 암호화폐 테마주입니다. 암호화폐 테마주 같은 경우, 뭐 선거 테마주,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래에 이제 뭐 이 기술을 이용한 예. 어떤 이제 업종별 얼마나 이제 시너지, 융합 시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전에도 전쟁 테마주, 남북 경합주, 뭐 AIG, 네. AI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런 건 일시적인 사건 사고를 빌미로 관련 기업의 업황과 관련시켜서 예. 정말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이 대부분이었고 주식시장이 불나방처럼 갑자기 이제 튀어나왔다가 또 사라집니다. 소리 소문 없이. 소장님, 그 가상화폐 말씀을 해주셔서 가상화폐 한창 핫하다 보니까 처음 들은 기업이 갑자기 공시로 우리도 가상화폐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하니까 막 다음날 급등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런 게 이제 테마군들, 그러니까 잘못 형성된 테마주라는 건데 그냥 두 분 다 주식시장 오래 계셨으니까 좀 기억에 남는 좀 재미있는 어이없었던 테마주 뭐 그런 게 있나요? 팀장님부터 혹시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우리 남자끼리 있으니까 한 얘기인데 예.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유니더스가 부각이 됐었거든요. 아, 한때 그랬었죠.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게 콘돔 관련주잖아요. 네네. 그게 왜 부각이 되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그런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진짜 어이가 없는 건데요. 그 계기 월식 때 그 기업 이름에 태양이 들어간다고 해서 태양이라는 기업이 부각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아, 그거는 그냥 해프닝이라고 해야겠네요. 그건 완전한 해프닝인 네. 것 같고. 그 관련주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한때 잠깐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소장님께서는. 아마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네. 새로운 기술을 기억하실 거예요. 네. IT, 테크 예. 사명을 바꾸면 주가가 뛰었어요. 테크놀로지 그랬죠. 뭐 이런 기술로 이름을 바꾸면 업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네. 업황은 제조업이에요. 근데 나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IT 열풍에 힘입어서 예. 정말 테헤란노에 정말 밤낮 흥청망청이었거든요. 주가 이제 우리 사주를 받은 이 직장인들이 거의 억대 부자가 수두룩하다 보니 네. 그런 이제 테마주에 엮여서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꺼졌죠. 꺼졌는데 이런 테마는 또 좋게 나중에 플랫폼이 있는 대기업들 창출합니다. 네. 뭐 이제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카카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과도기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런 테마가 형성이 돼서 업종과 새로운 성장으로 이겨질 수 있다라는 좋은 테마 쪽에는 분명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정말 네. 이 펀더멘털의 근거 없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SNS를 이용한 네. 이런 테마는 정말로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시장에 참여하기 전에 저는 더 어렸을 때겠죠. 전설로 들은 게 만리장성 테마주였는데 그때 당시에 만리장성 한다고 그래가지고 인부들 장화 신어야 된다고 해서 잔화 관련 업종들 간식으로 초코파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또 관련 업종이 급등하고 제일 오리온이 갔었나요 그때? 그때 뭐 그랬었대요. 그리고 제일 어이없었던 게 먹고 나서 손을 씻어야 된다고 물티슈 관련주들이 급등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어이없는 테마군들인데 이제 이런 약간 어이없는 테마군들이나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행사가 바로 매년 4년 혹은 5년마다 나타나는 정치 테마주가 아닐까 싶어요. 그나마 뭐 지금까지 나왔었던 닷컴이나 뭐 제가 말한 만리장성 테마주보다는 근거가 있을지 몰라도 움직임 자체로 봤을 때는 좀 근거가 없이 그냥 움직일 때도 워낙 많아서요. 뭐 친인척 얘기 나오고 동창 얘기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 테마주 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근데 우리가 그 테마에서 좋은 테마, 안 좋은 테마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된다라면은 예. 안 좋은 그 대선 테마 같은 경우는 안 좋은 테마 이렇게 봐야 될 거지. 아까 방금 언급해 주셨듯이
국회의원 선거가 온다든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아무 연관성도 없는 친인척이 이제 학연 지원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부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후보로 딱 선출이 되게 되면은 어떤 무슨 정책할 것이다. 예전에 2008년 같은 경우에는 4대강 테마,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 경제 양성화라든지 그리고 또 뭐 하셨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정책이 부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친인척 같은 경우는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JW 중개제약 같은 이런 것들인데 그거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피해 보는 게 대다수가 지금 화면에도 나가지만은 저 99.6%의 개인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렇죠. 예. 저게 가장 큰 문제기도 하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소장님께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로 정치 테마주로 엮이는 이렇게 종목들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게 동창, 동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SNS가 발달이 돼서 네. 이제 대선 후보 내지는 총선 후보와 사진을 합성합니다. 그 회사 CEO와. 옛날 있었잖아요. 대선에서도 등산 사진 나오고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 학연으로 엮고 정치인으로 엮고 여러 가지를 엮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정치 테마주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지금 19대 대선을 관련한 자료를 보니까 예. 지금 주식시장에 코넥스, 코스닥, 유가증권 시장을 합치면 2천여 개의 예. 종목이 있는데요. 정치 테마주가 총 147개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지금은 이제 자료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대선일이 5월 9일이었죠. 이전 1년간 평균 주가 변동률이 이들 관련주가 한 25%였는데 특히나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이제 이 탄핵 이후에 대선 구도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정치인 테마주, 정책 테마주가 그야말로 급등락합니다. 네. 이때 대선일이 가까워지면서 시장지수 수준으로 급락했다가 지난해 이제 총선 직전 수준으로 회귀했는데 이후를 비교해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시장은 올랐어요. 네. 평균 상승률이 2.7%인데 정치 테마주 147개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4% 넘게 하락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문 없이 빠지고 치고 하기 때문에 타겟은 결국 이 고점에 잡은 개인 투자자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저희가 방송에서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몰리니까 피해도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짧게. 팀장님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결국 돈인 것 같아요. 돈인거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쓴소리를 하자면은 저는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자면 좀 불나방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심결에 달라드는데 지난 주말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주식 자체를 모르는 고객분을 만났는데 비트코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 들어간 게 맞을까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개인 투자자 불나방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조언, 유의사항 한마디 해주고 끝내죠. 일단 금융감독원이 주식 투자 시 피해야 될 5적, 5적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칭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 두 번째가 대박 추천 종목, 세 번째가 무슨 테마주입니다. 여기다 미등록 사설업자, 위조주권, 가짜 금융회사를 들고 있는데 이 테마주로 돈 벌었다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아, 이게 끝인가요? 예. 간단 명료하게 돈 버는 사람 본 적이 없다. 2,000개가 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50개는 그냥 제외하시고 보시죠.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그리고 프라임스탁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마주들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이슈 파노라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